매일 밤의 즐거움 더 퀴즈 라이브. 안녕하세요, 퀴즈캐스터 최민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던 설 연휴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좀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기분이 다운되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오실 마음의 준비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저와 함께 더 퀴즈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연휴에 대한 후유증 조금씩 날려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틀만 출근하면 또 주말이 또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힘차게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또 설 연휴가는 뭐 하셨나요? 저는 부침개를 부쳐봤는데 이게 부침개가 쉽게 부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죽도 해야 되고 계란도 부쳐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이거 오와열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 이 부침개 하나도 소중하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세상 어머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알았네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만큼이나 주말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말은 토요일이죠. 더 퀴즈 라이브 1주년입니다. 기쁜 날인 만큼 상품, 경품, 재미,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9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월 9일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웬스데이, 수요일입니다. 출석 체크를 꼭 하셔야지만 주말에 있을 로또 번호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오늘 꼭 퀴즈 다 풀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틀리신 분 끝까지 기다리시면 하트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하트뿐만 아니라 주말에 쓸 로또 번호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얼마인데요? 뭐가 얼마죠? 더블 26님, 오키도키오라고 무밍님께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거칠게 저를 환영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거칠게 감사합니다. 정말 기억시옷 감사하고, 눈썹 짝짝이에요. 짝짝이가 아니라요. 올바르게 그려줬는데, 제가 이 덕퀴라만 할 때만 보면은 제가 이 온 신경이 눈썹에만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실장님은 잘 그려주셨습니다. 제 눈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할까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연설하냐고요? 연설 시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명절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육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은 명절 증후군, 새집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 설 연휴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벌써부터 이것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연휴 동안 스트레스를 통해서 뭐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몸도 막 찌뿌둥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증상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 증후군은 대부분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명절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곧바로 쉬지 않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2번. 편협하고 극단적인 자민족 중심주의를 뜻하는 말은 국수주의, 라면주의, 우동주의. 보기에 굉장히 맛있는 면 요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익숙한 면을 고르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울리고 익숙한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기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은 배척하는 정신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탈리아의 파시즘 또는 독일의 나치즘이 이것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과연 2번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국수주의입니다. 국수주의의 다른 말은 배회주의, 쇼비니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억압적, 폭력적, 군사적 팽창을 중심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 나올 수도 있기도 하지만, 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국수주의에 의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 만큼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면주의 적어주신 분 냉면주의 뭐 별의 별주의가 다 있는데 국수주의였고 여러분들 다음 문제 가실 준비 됐죠?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3번 런던 국회의사당에 있는 시계탑 이름은 빅뱅, 빅맥, 빅뱅. 런던 여행 계획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곳이죠. 수많은 작품에 등장하고 런던을 상징하는 장소로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밤이 되면 런던 국회의사당의 조명과 어우러져 굉장히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바로 이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빅벤입니다. 최대 13톤에 달하는 거대한 종들이 매시간 종을 울리게 되는데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빅벤. 저도 얼마 전에 사실 런던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빅벤을 보지 못했습니다. 빅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상징인 이 빅벤을 4년 동안이나 보수공사한다. 런던에 관광을 와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런던 자체 내에서도 말이 참 많다고 합니다. 보기에 빅뱅은 가수고 빅맥은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는 햄버거의 종류의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거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근데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12지신 동물 중 상상의 동물은 2마리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은 12지신 어떻게 외우셨나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똘기덩이, 호치새초미, 자축인묘, 뜨라고 요로기, 마초비미, 진사오미, 몽치키키, 강다리, 찡찡이, 신유술에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외우신 분들은 30대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12마리 동물 중에 상상의 동물은 2마리 이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12지신 다들 외우고 계시잖아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로 이루어졌는데 상상의 동물은 용 하나였습니다. 용 한 마리죠. 많은 분들께서 O 적어주신 분들도 계신데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지금 제 욕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그런 욕 안 했습니다. 상상의 동물, 여자친구 상상의 동물이라고도 적어주신 분들 계시는데 상상의 동물 여자친구, 이성친구는 12지신에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한 분들에게 하트게이지 30점을 드리는 더 퀴즈 라이브 초이스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더 퀴즈 초이스. 나만의 연휴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영양제 섭취. 연휴 동안 푹 쉬었다가 바로 또 출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준비 운동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명절 증후군을 좀 연휴 후유증을 이겨내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마지막까지 빡빡하게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하고 싶기도 한데 과연 더키라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연휴 후유증을 어떤 방식으로 탈피하고 싶어 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것은 역시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역시 자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초저녁부터 주무시다가 괜히 또 새벽에 깨셔서 뜬 눈으로 지내시고 밤새고 출근하시면 안 되잖아요. 충분한 또 휴식을 통해서 생체 리듬을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더키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방법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5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공기 주머니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수레, 그래, 불에.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이것을 통해서 물고기 자체의 비중과 바깥쪽에 있는 물의 비중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헤엄을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참 신기한 신체 일부인데요. 평형 감각을 담당하기도 하고 청각 여러 가지 것들을 담당하는 이 물고기의 일부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불에입니다. 불에 옥잠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비슷하죠? 물에 뜨는 거는. 수레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걸 수레라고 하고 저는 이 보기 중에 그래, 이게 그래라는 것이 있길래 웃기려고 작가님이 쓴 줄 알았는데 조개 캘 때 쓰는 도구를 또 그래라고도 하고요. 건설 현장에서 금을 그을 때 쓰는 도구 역시 그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자, 5번 결과 지금 96%의 정답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고 계신데요. 정답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문제까지 가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6번. 우표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국,
한국, 인도. 다들 우체국에서 편지 붙일 때 우표를 한 번씩은 붙여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편지를 따로 붙일 일이 없어서 우표 사용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우표 같은 것도 모으기도 했었고요. 이 우표는 말이죠. 당시의 화풍이라든지 위인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반영하는 또 문화의 하나라고 합니다. 자, 과연 우표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영국입니다. 최초의 우표는 1840년 영국의 로랜드 힐에 의해서 발명됐다고 합니다. 최초의 우표에는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1884년에 대한민국 첫 번째 우표가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태극무늬 둘레를 당초무늬 에워싸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도 검색해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2017년에 제가 접한 기사로는 그 우표가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지금은 좀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표를 발행한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만나보시죠. 더 퀴즈라이브 7번. 윷놀이에서 유패 이름과 상징하는 동물이 바르게 이어진 것은 도와 소, 걸과 양, 윷과 말, 모와 돼지. 윷놀이는 명절이면 가족들끼리 아주 신나게 또 팀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잖아요. 윷이 젖혀진 개수에 따라서 도, 개, 걸, 윷, 모, 백도도 있겠고요. 유패에 따라 밭수를 계산하는 근거는 동물과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푸시 메시지로 이 문제에 대한 힌트가 또 나가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걸과 양입니다. 다들 푸시 메시지 힌트 받으셨죠? 가축의 크기와 빠르기에 따라 유패의 밭수와 윷말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데 가장 느린 돼지가 도에 속하고요. 개는 개, 걸은 양, 그리고 윷은 소, 모는 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끔 푸시 메시지로 이런 문제와 관련된 힌트를 드리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푸시 메시지 끄지 마시고요. 온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너까지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3개입니다. 다음 문제도 신중하게 정답을 잘 골라주세요. 다음 문제 만나보시죠. 더 퀴즈라이브 8번. 마음이 무르고 약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 기준입니다. 물렁팥죽, 순두부, 백설기. 주변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손해볼까봐 내가 그냥 손해보고 이게 착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계속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부를지 국어사전 기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 익숙하진 않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물렁팥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답을 적어주셨어요. 순두부라고 해주신 분들이 44% 7천여 분이 넘고요. 백설기! 자, 백설기는 좀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물렁팥죽. 팥죽은 팥을 푹 삶아서 채 으깬 이후에 죽을 만드는 거죠. 얼마나 물렁물렁합니까? 이런 팥죽처럼 마음이 무르고 연약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부른다고 하네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르면 순두부는 눌러서 굳히지 아니한 두부, 백설기는 시루떡의 하나로 100일이나 도래 먹는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문제가 쉽지 않았죠? 순두부 짜증난다고. 순두부가 잘못은 없어요.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무려 사지선다입니다. 더 퀴즈라이브 9번. 조금씩 내리는 비가 오다 말다 하는 모양을 뜻하는 단어는 지짐지짐, 까막까막, 소낙소낙, 보삭보삭. 비와 관련된 우리말인데요. 비가 내리다가 말다가 이거 조금씩 내려서 우산을 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이 단어 처음 들어봐요. 그만큼 우리 작가님이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더 퀴즈 라이브 9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지짐지짐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네요. 마치 비 오는 날 생각하는 전을 뜻하는 지짐이가 떠오른다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비 오니까 막걸리에 파전 그래서 지짐지짐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까막까막은 작고 희미한 불빛 따위가 꺼질랑 말랑할 때 까막까막이라고 하고 보삭보삭은 마른 물건이 잇따라 가볍게 바스러지는 소리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소낙소낙은 여러분들 좀 낚아채기 위해서 만든 복인 것 같았는데요. 아무튼 소낙소낙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위너를 향한 마지막 관문 파이널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작가님이 파이널 문제도 사지선다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널 문제 풀어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조선의 궁궐 중 첫 번째로 지어진 조선의 왕조를 상징하는 으뜸 궁궐은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요즘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한복을 입고 궁궐 관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올해 설 연휴 동안에도 궁궐을 무료로 개방했기 때문에 뭐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참 많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궁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야, 글쎄요, 명절 마지막 연휴 날에 있었던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문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경복궁입니다. 와, 정답률이 77%였습니다. 저는 못 맞췄었는데 5,400분 이상이 맞춰주셨고요. 조선의 궁궐은 크게 5개가 있습니다. 조선의 으뜸궁궐,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은 바로 경복궁이고요. 왕들의 사랑을 받은 창덕궁, 왕실 가족의 생활을 함께 했었던 창경궁, 그리고 궁궐의 면모를 이었던 경희궁, 그리고 구한말의 역사가 있었던 덕수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복궁이 가장 먼저 지어졌다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궁궐 나들이를 했었는데 거기가 또 사진 찍기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 좋을 때 가보시면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궁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총 5,475명의 위너가 탄생했네요. 김영철님, NK0122님, 여기님, HJ3159님, 보아님, 보아님께서도 또 위너가 되셨는데요. 총 547캐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생애에 태어나서 처음 위너가 되셨다고 해주신 분들, 방탄소고따님 우승해서 축하해주세요. 자주 우승하시는 분이네요. 오늘 우승자 많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하도 오래, 간간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고 이예림님께서 늦지 않으셨습니다. 가보시면, 이제 좀 날씨도 많이 풀렸잖아요. 가보시면 사진 찍기도 좋고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연익님 감사합니다라고 또 적어주셨고, 하트 쓰고 못 눌렀다고 하련이님께서, 이만큼 아쉬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끝까지 참여하셨으니까 또 하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있다가는 또 로또 번호까지 출석 체크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저와 함께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세범범님께서 덕휘라 생일 미리 축하해요라고 또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달이라님 이름 불러주세요. 혜지 아들님께서 저희 삼촌 닮으셨다고. 삼촌 저한테 세배라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좋은 얘기죠. 칭찬이겠죠? 승리했다고 하나트님께서 신하나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JWY님께서 저는 이게 뭐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 뭐 못생겼어요 이런 얘기 뭐 자주 듣거든요. 그분께서 민주님 덜 생기셨어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꽉 채워서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렁팥죽 어려우셨다고 썬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지연님 반갑습니다. DHHSS 주니님 형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무슨 게임 캐스터 했냐고 밍밍이아님께서, 저는 지금 스타투를 했었고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또 하고 있습니다. 하트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고 민경님께서, 요거라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잘 해보시면은 하트 정립되어 있을 거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안 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오늘 뭐 SH님 3816님 반갑고요. 짜희님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하트 오늘 준다고요? 제발 읽어줘. 후에 덕희라 우승강님. 오늘 끝까지 중간에 문제 틀리셨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유오메이오님께서 눈썹 오브 레전드라고. 제 눈썹 위에 바로 이게 사실 그려져 있는데, 네. 빨리 끝났다고요? 아쉽죠? 삥뽕땅님께서 눈썹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적어주셨는데, 눈썹 메이크업 하는 방법은 말이죠. 여러분들 펜슬 있잖아요. 그걸로 직접 이렇게 하셔도 되고, 돈 내시면 해주십니다. 그냥 앉아있고 눈 감아 있으면은 이게 해주시니까요. 본인이 또 이게 메이크업이 본인과 좀 맞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실장님이랑 잘 맞습니다. 슈퍼모델 하린이님 수고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턱살이 너무 예쁘다고. 제가 덕키를 하면서 말이죠. 태어나서 못 들어본 칭찬들을 색다르게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턱살이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다 불러주는 거 너무 좋다고 DHHSS 주진님 아까 형사랑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군요. 마린홍님께서 홍마린님 반갑습니다. 버터플라이님, 김동환님, 모비딕 519님, 기본 중에 기본이지님, 바우곰님 볼살도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박경육님 다 틀렸다고 언젠가 다 맞는 날이 있을 거예요. 민띵호님, 포동포순이님, 재원이님, 최민준님, 최민준님은 저죠. 네, 하하라라님이었고요. 재원이님, 더키라 위너님께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2월 9일입니다. 바로 더퀴라, 더퀴즈 라이브 1주년입니다. 1주년! 여러분들, 그날에는 경품과 상품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2월 9일입니다. 토요일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꼬구마님 내 것만 안 읽어줘라고 해주셨는데 끝까지 읽겠습니다. 다은하은 아빠 착착착착 김지훈님, 이혜리님, 파인애플 주스님, 김정희님, 김나영님, 활동가님, 최미선님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